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S&P 글로벌에서 이렇게 투자자 위험 선호도가 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증시에 대한 감정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제 CNN 기준 피어 앤 그리드가 약간 피어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S&P 글로벌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이 현재 표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현재 2025년 1월 얼마나 긍정적인가이고, 또 이 오른쪽으로 가면 긍정적, 왼쪽으로 가면 부정적인 건데요. 파란색은 2025년 1월이고, 또한 이 노란색은 이제 결과적으로 전월 대비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회색은 전년 대비 또 얼마나 변경되었는가를 이렇게 표시해 준 표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맨 위에 거를 살펴보면 이 미국의 어떠한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 2024년 12월이죠. 전월 대비에는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2025년 1월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전년 대비에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증시 어떤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전월 대비해서는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025년 1월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선호도가 감소했는데 여전히 좀 증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런 S&P 글로벌은 평가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S&P 글로벌에서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금리 전망이 수정되고 이렇게 낙관론이 줄어들면서 위험 선호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차기 트럼프 정부가 시한한 이런 관세 정책이 결국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이렇게 12월보다 분명히 위험 선호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선호도가 긍정적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은 주로 부동산 부문과 이렇게 소비자 부문은 조금 좋지 않게 보면서 반대로 이제 금융이나 기술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여전히 금융과 기술주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이렇게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콜옵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파생 상품 리서치 책임자인 존 마샬 같은 경우는 이번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수요일부터 특히 오늘 이제 장전부터 이제 금융회사들이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옵션 거래량이 계속 증가했고 이것이 좀 낙관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콜 매수세가 더 많고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신호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 이렇게 조금 콜옵션을 많이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는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존 마샬은 가장 크게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이 소비재 섹터에서 좀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 3분기에도 이제 14년 만에 좀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제 좀 그래도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PI가 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이 PPI 표를 보시면 확실히 2022년 이렇게 좀 고점을 찍은 이후 이제 완만하게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PPI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대비 3.3% 그리고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가 이제 YOY 기준 3.5% 그리고 0.4%였는데 이것들을 모두 이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코어 PPI 역시도 이제 예상치는 3.8%였지만 3.5%를 발표했고, 또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3%가 예상이 됐는데 이를 이제 0.0% 즉 상승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좀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번 발표가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이 PC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료 가격과 같은 일부 구성 요소 가격의 상승이 좀 정확히
가리고 있다. 즉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PPI와 관련돼서 온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물론 그 근원 PC가 더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 또 PPI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CPI에 대한 이런 IB들의 의견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CPI 예상치를 살펴보면 코어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3%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일반 CPI는 전년 대비 2.9% 그리고 전월 대비 0.4%의 상승을 현재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렌메드 같은 경우, 이 글렌메드의 이 마이클 레이놀즈는 만약에 월별 CPI 상승률이 0.5%가 넘으면 아마 주식과 채권 시장을 뒤흔들기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간 아마 주식에 대한 적절한 가치에 대한 재평가, 즉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흔드는 이 적절한 재평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뢰가 2%의 합리적 범위로 재조정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고, 10년물 금리가 이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제 이번에 좀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전반적인 시장에 좀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윈슈어 캐피탈 파트너스 역시도 이번에 CPI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 심리는 더 나빠질 건데,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심리가 더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빠지거나 나빠지지 않거나만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비대칭적인 현재 CPI 상황이라고 이렇게 윈쇼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WBC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 윈쇼 파트너스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SWBC의 크리스 브리가티는 12월 만약 CPI 보고서가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보고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강력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또 약하게 나온다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공포를 좀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윈쇼 같은 경우는 나쁘거나 나쁘지 않다 이 두 개밖에 없다면, 이번엔 나쁘거나 좋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번에 또 톰리 역시도 이번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또 하지만 톰리 같은 경우는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와서 또 시장 10년물 금리가 5%가 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주식에 투자하라라는 이런 긍정론적인 발언도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또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전기차 판매, 특히 전기차와 이 PHEV를 포함한 이 판매량은 이제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고, 이러한 상승에는 중국이 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먼저 글로벌로 보시면 이 전기차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이 EV와 PHEV와 이제 BEV 이 두 가지 차종을 합쳤을 때 글로벌로는 1,700만 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25% 상승을 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상승은 이제 중국이 이끌었습니다. 중국에서 1,100만 대가 좀 판매가 됐고, 반대로 EU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이 북미 지역은 180만 대 그리고 나머지 130만 대 판매되며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성장률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EV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교체 프로그램이 좀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이제 PHEV, 그러니까 완전 전기차가 아니라 약간은 좀 하이브리드성이 같이 들어있는 이 PHEV 같은 경우도가 81% 증가를 하며 이 BEV가 한 19%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크게 상회했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테슬라 모델 Y가 48만 대 판매되었고, 또 출시 첫날 5만 대의 예약을 기록했다고 하는 등 이 중국에서 이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좀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